안녕하십니까, 레피입니다. 7월 31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수 진행했고요. 크게 많이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50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480억 정도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6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오늘 이제 큰 하락 이후에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급락을 했죠. 1.3% 정도 하락했고요. 나머지 이제 뭐 다우라든지 니케이는 이제 1.5% 올라갔고, 다우는 보합 수준, 그다음에 상해종합도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좀 이제 아시아 증시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일본의 이 금리 인상이 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2770포인트로 진행 중이고요. 어제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하락분에 대한 일부분을 또 메워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61선 위에서 조금 유지 중이고요. 여전히 이제 하락분은 다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킬 자리 지켜주면서 좀 올라가주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번 주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죠. 이틀 뒤에 이제 8월달 들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마지막 날이었고요. 8월에 또 MSCI 리밸런싱이 있고, 그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물량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그 시점에서 8월 달에 이제 나오는 그런 이 물가 지표들, 그 다음에 이 FOMC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1,500억 정도 매수했고요. 확실히 이제 매도를 이어가던 그 패턴보다는 이제는 지금 이제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적절하게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대량으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가 620억 정도 매수를 하였는데요. 나머지는 뭐 크게 수급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하락 이후에 반등을 좀 했고요. 아래 꼬리 달면서 지금 이제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코스피보다 반등세가 좀 약하고요.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오늘 올라가면서 지수가 방어가 되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그런 이 상승 견인이 약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좀 확실히 힘을 받을 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뭐 어제와 동일하게 방향을 움직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분위기, 기관 투자자는 조금씩 매수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1373원으로 11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80원 라인을 이제 벗어나서 좀 눌러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대비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1300원은 당연히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굉장히 비이상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 범위라고 한다면 이 1250원 아래에 있는 그 범위까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환율이 좀 이제 떨어질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좀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이제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 좀 살펴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한 수년간 금리를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좀 1.5% 정도, 1%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1%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좋게 진행 중입니다. 원자재 가격도 오늘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국제유가 76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1달러 수준이고, 어제보다는 반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4.13%고요.
계속해서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수치가 더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한 달 동안의 그런 최저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이제 떨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환율이 떨어진다면 이제 국채 금리도 점점 떨어지면서 이 수치들이 정상화되고 우리나라 증시 특히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 방향대로 시장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유 있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증시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70원 상승해서 1.45% 상승했고요. 18,83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기세 좋게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중간부터 이제 좀 떨어지면서 마지막엔 거의 보합 수준까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뭐 시간 외 거래 평소보다 좀 여전히 줄어들었고요. 오늘 이 상승 후 보합 수준은 사실 크게 놀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00만 주 정도로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오늘 7월 31일 만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좀 이 투자자들이 평소에 활동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좀 나타났고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8월 달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실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서서히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MSCI 리밸런싱이 또 있는 그 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급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그런 이슈로 좀 이제 수급이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천천히 이 수급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히려 오늘 뭐 상승 후에 이렇게 보합까지 떨어졌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동안 연속적으로 떨어지던 분위기에서 좀 이제 하락을 멈추었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뭐 오늘 특별한 그런 이 만기 날이었기 때문에 좀 증가했다라고 보고 내일부터 해서 8월달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22만 주를 매도를 했죠. 그래서 오늘 특히 아까 거래원 보셨듯이 맥쿼리라는 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투자자가 216만 주를 던지면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 대부분을 뱉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맥쿼리 말고도 지금 신한증권에서도 매도가 나오면서 좀 주가를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역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이 30만 주 UBS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요. 그렇게 주가가 올라간 뒤로 그 차익 실현 물량을 조금씩 뱉어내면서 주가가 눌러지는 체크 원조 수주 발표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주가는 누가 올려주고 이렇게 차익 실현은 천천히 하면서 좀 최대한 주가를 덜 떨어뜨리면서 많은 물량을 뱉어내는 그런 패턴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만기 날에 맞춰서 좀 이제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이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맥쿼리가 추가적인 매도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진짜 소급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는 오늘 뭐 큰 변화 없었고요. 금융투자 5만 9천 주 매수, 투신 3만 1천 주 매수, 뭐 연기금 투자자는 4만 1천 주 매도, 뭐 이 정도로 다들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를 계속 이어가다가 지금 이제 좀 멈춘 듯한 모습이죠. 7월 31일까지 이 크게 매도하지 않고 한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이제 8월달 들어갔을 때도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지켜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이제 특정 물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MSCI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뭐 다른 이 원자력 테마들과 거의 유사하게 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초반에는 좀 더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크게 지금은 우리가 그 하락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병 이슈에 대해서
서로의 목적이 다르죠. 우리는 수익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그 이제 경영진은 두산 이 자체, 그룹 전체의 그런 이제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윈윈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결국에는 매수 청구권 근처 가격까지는 최소한으로 주가를 올려놔야지 합병에 성공할 수 있고 우리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9월 달까지 계속해서 주가는 이렇게 이전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체코 원전 수주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반짝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경영진이 무언가를 보고 있는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게 체코 원전 수주도 일부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소스가 있다면 결국에는 8월 달에 그 소스가 오픈이 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유를 가지면서 기다려 보려고 하고요. 자, 제 영상 댓글에 이제 반대 의사 표시한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사는 지금 표시할 수 있는 증권사 어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진 어플은 아직 그 반대 의사 통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시를 보시면 9월 이제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반대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증권사에 반대 표시를 해서 그 증권사가 이 기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반대를 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에 대한 권한을 증권사에다가 위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증권사에다가 위임하지는 않을 거고 직접 이 기간에 그 한국 예탁결제원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제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꼭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아니지만 증권사에다가 그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리뷰를 하면 오늘 이제 긴 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좀 붙긴 했지만 특정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고, 자 이제 내일부터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이전처럼 이제 V자로 다시 이 지분을 올려서 주가를 올려서 밀어 올린다면 충분히 이제 또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거고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를 지금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도 물량이 이제 거의 다 쏟아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특정 수급 제외하면 사실 뭐 크게 매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8월 달 들어서 이제 무슨 흐름이 나오는지 우리는 여유 있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잔고는 이제 17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진행 중이죠. 오늘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공매도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74만 주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맥쿼리 매도, 그다음에 오늘 날짜에 그런 이제 만기 관련해서 그런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그런 흐름, 그 부분이 이 공매도 잔고와 관련이 있었는지는 한 이틀 뒤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공매도 잔고를 체크를 해보면 요 날짜에 공매도 잔고가 급감을 했거나 급증을 했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그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뭐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뭐 크게 이 상위 종목에도 위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움직임 없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움직임이 없다면 1300만 주 수준에서 대차 잔고는 뭐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은 오늘 당일 물량과 거의 동일해서 120만 주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맥쿼리 물량이었고요. 전일도 이제 20만 주 정도 물량이 빠졌는데 일단은 21.3% 정도로 보유율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체코 원전 수주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바짝 확보했다가 좀 빼긴 했지만
사실 뉴스케일 파워 이 소식 들려오기 전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물량을 확보해서 높여놓은 그 수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물량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크게 우리가 뭐 동요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천천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술적인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루마니아에서 원전 설비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인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 기관으로부터 대형 원자력 발전과 소형 모듈 원전 SMR의 기자재 설계, 제작, 구매, 시공 및 서비스를 위한 인증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기자재 납품에서부터 시공과 서비스까지 그냥 전반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루마니아에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으로부터 꼭 받아야 되는 자격인데 그게 이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루마니아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에 대한 설비 개선 사업에 이제 수주를 했었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아마 캐나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개의 기업이 국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고 한수원이 이제 같이 들어와서 땄죠. 그 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일부 이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것 같고요. 그게 여기 나오네요. 네, 한수원을 비롯해서 캔두 에너지, 그 다음에 안살도 뉴클리어 컨소시엄이 이제 이렇게 뛰어들었고 거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따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가 주도하는 SMR 사업도 지금 탄력을 받고 있고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서도 이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출금을 늘리고 지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 설계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곧 SMR에 대한 이 본계약 체결이 진행될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계약하기까지는 이 뉴스케일 파워는 조금 그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확실히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한 기자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00%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앞으로 이제 현실화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할지가 관건일 것 같고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오던 그런 불확실성들을 좀 이제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SMR의 대표주자 뉴스케일 파워 주가가 이제 급등할 때 얘기였죠. 그래서 SMR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다시 보면 뉴스케일 파워가 제일 처음에 이제 진행하기로 했던 아이다호주의 프로젝트가 이제 무산이 되었죠. 근데 그 아이다호주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던 금액이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DOE는 최근 당초 CFPP에 투자하기로 한 수억 달러를 전력 및 가스 기업인 듀크 파워의 SMR 구매에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이 듀크 파워는 노스캐롤라이나 공익사업위원회의 이제 탄소 저감을 위한 그런 SMR 첨단 원자력 기술에 대한 프로젝트에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돈을 이제 지출하는 것을 허가를 받았죠. 듀크 파워가 지금 뉴스케일 파워 모델의 SMR을 도입해서 2026년까지 3억 6,500만 달러를 추가로 이렇게 지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첫 번째 SMR을 건설한다라고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정도에 이 듀크 파워와 계약에 대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다호주 이 프로젝트도 뉴스케일 파워가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일찌감치 기자재에 대한 그런 이제 공급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게 2029년에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이렇게 2030년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확실히 이제 하반기라든지 이런 쪽에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이
수주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크 파워는 지금 이제 2030년부터고 그 이외에도 미국의 스탠다드 파워와 엔트라원 에너지죠. 이게 지금 SMR 24기 작년 10월부터 나왔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CEO가 이 스탠다드 파워 프로젝트가 지금 상반기에 계약이 구체적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진행이 되면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에서만 벌써 2개 큰 프로젝트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루마니아 프로젝트와 그 이외에 뭐 아시아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SMR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R에 대한 뉴스케일 파워의 수주가 관건이고요. 그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것들을 염두해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뉴스케일 파워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SEC가 조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 관련한 내용이 이제 5월 달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증권법 위반 조사를 한다. 그 미국의 로펌이 지금 쿠팡을 저격했다가 이제는 뉴스케일 파워를 저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CFPP 관련해서 그 프로젝트가 무산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좀 악심을 품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소송을 거는 것 같고요. 그런 소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이제 로펌이 또 뉴스케일 파워를 저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발표되었던 그 리포트도 이쪽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에는 뉴스케일 파워의 기술적인 결함보다는 그런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 무산에 대한 좀 이제 불만들이 터져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급락에 대한 부분도 다 만회가 된 것 같고요. 크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그런 리포트 자체의 사실 무근이라고 그 뉴스케일 파워 대변인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SMR에 대한 이 힘을 받는다면 또 여기서 주가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 공매도 리포트로 한번 쭉 떨어졌다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회복할 거라고 보여지고 뉴스케일 파워 수주가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연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고온가스로를 개발하려고 민간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기업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 고온가스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엑스에너지의 고온가스로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X200이라는 모델이죠. 이 엑스에너지도 지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다음에 이 DLENC죠. 네, 그 두 기업이 투자를 했었고요. 아직 이제 나스닥에 상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좀 밀렸고요. 근데 엑스에너지도 결국에는 고온가스로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의 경수로 모델보다는 훨씬 진부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4세대 SMR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델을 이제 우리나라도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 연료가 세라믹으로 3중 코팅되어 있고 1600도씨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기술이고요. 그게 이제 이 상용화 되면 엄청나게 이제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 고온가스를 활용해서 또 2차 발전도 가능하고 그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다우 케미칼이 이 엑스에너지의 고온가스로 화학 반응을 이제 증기 공급을 한다라는 모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나 중국도 고온가스로를 전력 생산이나 난방에 사용을 한다라고 또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뭐 석유 정제라든지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뭐 지역 난방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고온가스로를 개발하게 된다면 당연히 원자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SMR과 대형 원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 이번에 이제 그 합병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던 거고 결국에는 이 합병도 잘 넘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반대가 되든 찬성이 되든 저는 뭐 둘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크게 지금 지금은 주가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 산업 전체 방향을 따라간다면 크게 지금 영향을 줄 만한 소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지주사 자체가 뭐 좀 이제 우리를 굉장히 흔들고 좀 이제 괘씸한 그런 합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반대가 되면 좋겠지만 반대 의사 표시를 하되 지금 우리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당장 반대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 꼭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 보던 그 방향대로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세계는 그리고 이 추세는 확실히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랜트를 독자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이 몇 되지 않고요. 특히 뭐 건설, 그죠? 외관 건설, 그다음에 뭐 EPC 하는 거 그거는 여러 건설사들이 할 수 있죠. 근데 내부 기자재와 그 고온과 그런 고압을 견디는 그런 이제 철강 부품들을 만드는 그리고 이런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 확대와 그다음에 기술의 독점, 그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면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이제 큰 장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건설 관련해서 그런 인력들이 많이 투입되는 공정보다는 지금은 이제 기자재 생산에 들어가서 이제 프레스로 찍어내거나 그런 여러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력을 적게 투입해서 이제는 익률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작점에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소식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뭐 충분히 장기적으로 바라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전력 소비가 2년 새에 10배 폭증을 했고 노후 송전선을 16만 킬로를 싹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미 이제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변압기 전선 관련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은 충분히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서 올라간 거고요. 이제는 전선만 깔면 뭐하죠? 전선 다 깔고 나면 이제 새 발전소들을 깔아야죠.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그거를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법이 7월 달에 통과가 되었고요. 이런 송배전망 확충, 그 다음에 전력 개통 간소화 이러한 것들 다 보면 지금 모든 포커스가 이 에너지에 되어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만 하나? 그것도 아니죠. LNG도 하고 수소도 하고 해상 풍력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이제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자, 이제 체코 원전 우리나라가 따내니까 프랑스가 EDF가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F CEO가 체코 제안이 아직 유효하다. 지금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죠? 단 하나도 지금 유럽 시장에서 EDF가 최근에 수주한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불가리아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 체코 떨어졌죠? 폴란드 떨어졌죠? 네, 전부 다 뺏기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죠. 아까 설비 개선하는 것도 이탈리아, 우리나라, 그 다음에 캐나다죠. 프랑스는 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에서 지금 EDF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자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제는 우리나라를 디스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이 원자로 인증을 받지 않았다. 재정이 좋지 않다. 법적 리스크가 있다. 근데 원자로 인증 이미 받았거든요. 네, 체코 이 수주 전에 이미 APR 1000은 작년 3월에 유럽 사업자 협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한수원을 비롯해서 그 관련한 기업들이 전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직 인증이 안 됐다라는 그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사리분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 자체도 지금 체코 정부 차원에서 이미 거의 모든 프로젝트의 대금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 추가적인 뭐 테밀린 수주를 했을 때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향후 5년간 85조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력 이 발전을 수주를 했을 때 그런 많은 금액에 대한 지원 이 금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겉으로는 소송 중이지만 협력해서 들어가는 불가리아 프로젝트도 있고 이미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에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에 이 기자재 납품업체들, 건설업체들이 없으면 본인들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찾아와서 본인들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그 이제 기자재들은 너네들이 해라 이렇게 이제 협상하려고 왔는데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우리나라가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삔또가 상해가지고 그렇게 소송을 건 겁니다. 결국엔 끝은 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냐? 합의하겠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둘이 완전히 배척해서 소송해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 못하게 하면 웨스팅하우스도 우리가 없으면 안 되고 우리도 웨스팅하우스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윈윈하는 전략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EDF의 저런 딴지는 소용없다. 왜냐하면 이미 체코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한국 정부에서 이미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소송전 지재권 합의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무조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체코 이 정부가 승인을 했을까요? 뭔가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공식적인 그런 이제 이 증빙, 제출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체코 정부를 설득할 만한 이 효력이 있는 문서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갔다가 체코를 가서 협의를 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이후에 산업부 장관이 언론에 표출한 듯이 이제 미국과의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합의는 막바지에 있다라고 얘기한 점, 그런 모든 정황들이 잘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체코 원전 수주 확실히 수주했죠. 본계약 체결 3월까지라서 뭐 애매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이 본계약 체결까지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체코 정부는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고 우리나라와 많은 산업의 협력을 걸었기 때문에 본계약 체결을 섣불리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체코 정부 차원에서 이 예측을 해서 애시당초 두코바니 1호기 한 개만 짓는 것을 지금 4기로 확장해서 사업비를 30조로 확장시킨 것이 체코거든요. 그래서 이미 4기에서 이제 2기로 우선 협상자를 준 것 자체가 벌써 체코는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두코바니는 진행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폴란드라든지 UAE라든지 사우디 이런 추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염두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SMR,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로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합병 이슈는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합병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측에서도 매수 청구권까지는 주가는 올려야 된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결국에는 주가를 올려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원래 기업 가치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매수 청구권을 활용할지 안 할지는 일단 9월달 들어가서 보고 9월달에 합병 반대 의사는 표시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주가는 시간을 두면서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